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오랜만에 이즐화실 컨텐츠예요. 짜잔! 오늘은 제가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이제 저의 작업실이 됐거든요. 작업실 투어도 살짝 하면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가 요즘 소재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어떤 작품이 탄생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플러스로 제가 작업을 할 때 어디에서 영감을 받는지, 어떤 거를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작업을 하는지, 저의 작업 세계관이 어떤지 등등을 좀 자세하게 좀 썰을 푸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즐화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뿅! 짠! 일단 여기가 저의 작업실입니다. 어쩌다 보니 작업실이 됐어요. 보면은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 작품들이 조금 진열이 돼 있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칸이 생겼어요. 아크릴 물감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선반을 구매를 해서 아크릴 물감을 짜라라라락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사용하는 재료들 층층이로 이렇게 서랍 형식으로 해서 정돈을 해놨고요. 맨날 제가 앉아서 작업하는 공간이 여기예요. 여기에 딱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앉아서 작업을 막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뭔가 엄청 정신이 없어졌어. 이렇게 이거는 좀 이따가 어떤 작업물들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리포터 바로 맞은편에 저의 작업실이 탄생을 했습니다. 진짜 여기서 거의 24시간 중에 14시간 이상을 여기서 보내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빼고는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짠!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실 투어를 했고요. 뒤에 지금 살짝살짝 보이는 작품들은 제가 좀 이따 이 앞에 설명이 끝난 뒤에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기 전에 뭔가 제가 하고자 하는 아트워크, 작업 세계관에 관련돼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조금 더 제가 작품을 감상하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제 작업 세계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은 또 처음이죠. 근데 저를 위해서도 한번 이렇게 되짚고 넘어가는 이런 영상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미 너무너무 많은 우리 헤이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덕후입니다. 자칭 덕후고요. 디즈니, 해리포터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동화, 판타지, 동심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작업으로도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해리포터랑 디즈니 이외에도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영화가 있어요. 팀버튼 영화 중에서 비틀주스, 크리스마스의 악몽, 이 두 가지 영화는 사실 해리포터보다도 그 전에 먼저 원조 페이보릿이었어요. 디즈니가 맨 처음에 선두주자였다면은 그 다음이 팀버튼 영화 비틀주스,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있고, 그 다음 해리포터, 이 순서대로 저의 이런 뇌 속의 그런 모든 그런 상상들 있잖아요. 상상 속의 이미지의 구현들을 그 영화들이 다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영화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악몽은 그 잭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비틀주스는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헤이즐 여러분들께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뭔가 저의 이런 감성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추천을 드릴게요. 비틀주스 영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다운받아서 한번 봐보세요. 헤이즐 언니가 말하는 그 상상이라는 것이, 헤이즐 언니의 그 작업 세계관이 이 영화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구나를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런 판타지스러운 것들에서 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도 받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물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Love yourself라고, 너 자신을 사랑해라.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지 남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사랑하는 게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자꾸 본인에게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존감도 저절로 높아져요.
자존감이 좀 낮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나열을 해보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찬 공간에 한번 있어보는 것.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존감이 되게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거침없이 표현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침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환경에 계속 내가 거기 있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스트레스도 풀고 자존감도 높이고 그런 게 또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비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업들은요 다 제 머릿속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들이 현실화돼서 나타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결국엔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거. 만약에 뭐 설치 미술이 됐다 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형태, 소재, 그런 컬러들로 이루어진 좋아하는 것들로 꽉꽉 채워진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림이라 하면은 캔버스 안에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 표현 방법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꽉꽉 채워진 그런 그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쫙 펼쳐져 있으면은 어떻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쫙 이루어진 그 공간 안에 내가 딱 들어있어.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힐링도 하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안식처가 되는 거죠. 나만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하고자 하는, 제가 가고자 하는 아트의 방향성입니다. K현대 미술관 오셔서 작품 감상하신 분들 중에서 DM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해석을 하세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마치 감상문처럼 그렇게 막 길게 써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DM을 보면서도 더 많이 깨달았어요. 아, 내 작품을 통해서 약간 힐링을 하게끔 할 수도 있구나. 거기서 엄청난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해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딥하게 파헤친 다음에 그것들로 이루어진 작업물들을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한번 쫙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초대를 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느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업을 만들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다른 해석들도 많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물들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Love Yourself입니다. 스스로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지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Love yourself. 그래서 저의 이런 생각들이 제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많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하고 있는 작업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 소재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소재 공부를 하고 있냐면요. 저의 주된 소재는 철사, 금속 이런 것들이었어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막 넓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행잉을 하려면은 좀 비교적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야 되니까 가벼운 것들은 소재가 어떤 소재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설치 미술을 하려면은 일단 정말 다양한 소재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게 기본인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래야지만 그만큼 풍부한 작업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지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저의 메인 작업이죠. 플루이드 아트. 이 작품은 이미 제가 컨텐츠로 인어공주 컨텐츠로 보여드렸었죠. 저의 메인 작업입니다. 플루이드 아트. 밑에도 이렇게 있고요. 진짜 플루이드 아트는 상상 속의 그런 컬러들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플루이드 아트를 통해서 정말 또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맞다. 요거는 최근에 한 플루이드 아트인데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제가 RSVP라는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스카프를 출시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스카프로 나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아트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콜라보 기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들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너무너무 설레고 기대되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그린 작품이 상품화가 되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저에게는 첫 경험이잖아요. 진짜 첫 경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캔버스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이 그대로 스카프로 재현이 돼요. 이런 느낌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RSVP와 함께하는 이런 콜라보를 스타트로 해서 지금 다양한 콜라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좀 있으면 벽화도 하고요. 이것저것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콜라보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 제품 얘기한 김에 이것도 보여드려야겠다. 여러분 핸드폰 케이스 진짜 많이 기다려주고 계시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출시를 하기 위해서 샘플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봐야지 어느 정도 제 작품이 이렇게 그대로 잘 구현이 되는지를 샘플을 많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샘플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핸드폰 케이스랑 그립통 역시 출시가 될 거라는 것.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이것도 플루이드 아트고요. 플루이드 아트로 된 작업들을 먼저 그럼 딱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짜잔! 이것도 플루이드 아트와 레진으로 결합이 된 테이블입니다. 요 겉에 이 테이블은 이케아에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케아에 이렇게 안에 파여있는 이런 테이블을 뭐라고 하나요? 여기 안에다가 제가 플루이드 아트로 아트를 한 다음에 그 위에 레진으로 이렇게 좀 작업을 좀 해서 실제로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실물이 훨씬 예쁘거든요. 엄청 영롱하게 반짝반짝. 보면은 심해 안에 하늘이라기보다는 뭔가 바닷속 안에 나비들이 헤엄쳐서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만든 거긴 해요. 이제 여기다가 막 커피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테이블로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레진으로 한 3cm 정도 지금 코팅을 해줘갖고 되게 딱딱하고 들리시죠? 그리고 또 이 테이블의 하이라이트는 불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짠! 요렇게 불이 들어와요. 제가 테두리에다가 조명을 깔아줬거든요.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보면은 또 그렇게 영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쁘죠? 심해 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나비들이라고. 헤이즐의 시그니처가 나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작품들에서 아마 나비가 엄청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정말 아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플루이드 아트 보여드리면서 지금 레진까지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린 김에 레진 작업을 조금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이거는 사실 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테스트를 다 본 거거든요. 뭔가 코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레진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바니쉬 작업 같은 걸 해줘도 어느 정도 코팅은 되지만 진짜 반짝반짝이는 고두께의 그런 물체를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레진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레진 공예를 또 이렇게 깨작깨작 하면서 레진 테스트를 엄청 많이 봐보고 있어요. 이거 다 레진이고요. 사실 테스트 작업들은 그냥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1개, 2개, 3개씩 이렇게 많아지게 됐는데 이런 식의 레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 아이들을 테스트를 해봤다는 것.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폼 아트예요. 안녕! 거울입니다. 얘도 거울이고 안녕! 얘도 거울이에요. 우와! 너무 예쁘죠? 미쳤어. 너무 예뻐. 오마이갓! 이 위에 붙어있는 나비들은 다 제가 레진으로 만든 것들이고요. 레진 몰드로. 이 겉에 있는 소재는 폼이에요. 스티로폼이죠. 말하자면은 스티로폼 소재인데 너무너무 가벼워서 좋아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요. 짜잔! 이거는 사실 제가 테스트해본 거거든요. 제가 외국 유튜버 분들 거를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아트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을 저도 아트를 하는 사람인지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외국 분들이 DIY로 이렇게 폼을 활용을 해서 인테리어 용품을 만드는 게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글우글한 형태가 보존이 되는 것이며 무게가 어떨 것이며 그리고 이거를 내가 자유자재로 또 이렇게 막 손으로 만져서 만질 수 있는 것인가 또 엄청난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비주얼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딱 보면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서칭을 해서 이 소재를 발견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죠. 의자에다가 이 폼 소재를 이렇게 덕지덕지 이렇게 쌓아 올려갖고 컬러링해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 다음에 이렇게 거울들을 제 스타일로 만들어봤죠. 너무 예쁘죠? 이거 컬러링도 그렇고 뭔가 진짜 막 그런 원더랜드 같은 거를 구현해내기에 정말 적합한 소재더라고요. 요거는 화병이에요.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소재는 행잉하기에 정말 좋은 소재겠다. 뭔가 설치 작품을 할 때 천장에다 뭔가 달아야 되는 그런 작품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이 폼을 활용을 해서 뭔가 만들어주면은 행잉하기에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작품이랑 요 거울 작품은 이 폼 위에다가 플로이드 아트를 제가 한 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물감들이 엄청 섞여갖고 막 이렇게 흘러내려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제가 플로이드 아트로 덮어준 겁니다. 아, 이 거울은 조명도 들어와요. 제가 안에다 조명을 설치를 해줬거든요. 짠!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폼 두께가 있기 때문에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비를 여기다가 달아주니까 반사가 돼서 거울에 비치는 거예요. 여기 이 사이에 공간감이 생기는 거야. 이게 너무 예쁜 거 있죠? 너무 영롱하잖아. 이것도 제가 진짜 아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으면은 약간 진짜 앨리스 세상? 원더랜드 같은데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같이 그런 식으로 느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옆에 있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말 그대로 헤이즐랜드죠. 그런 원더랜드 안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얘는 액자 틀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그림 같은 걸 그려갖고 껴놓으면 또 다른 느낌이 탄생을 하겠죠? 이제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소재는 요거거든요. 짜잔! 이것 또한 역시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미리 보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앨리스스럽죠. 뭔가 그 노래 생각나. 그 뭐지? 앨리스 노래 중에 그 Painting the Roses Red, Painting the Roses Red, 나나나나나나나 Painting the Roses Red 그 노래 있죠? 그 노래 들으면 생각나는 그런 비주얼? 꽃을 담은 컵이에요. 이걸 만든 소재가 천연 펄프 점토라는 소재예요. 이거를 요즘에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하고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에 관련된 거는 제가 좀 꼼꼼하게,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마블링 되어 있고 나름대로의 그런 텍스처 질감이 있거든요. 엄청 뭔가 무거워 보이지만 사실 뭐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천연 펄프 점토 소재가 무거운 그런 소재가 아니거든요. 여기로 옮겨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은 여기서 또 보여드릴 아이가 또 있거든요. 천연 펄프 점토라는 소재로 만들고 있는 작품들이고요. 얘도 제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조명이거든요. 이름이 멜팅 크리스탈이에요. 제가 지었어요. 뭔가 크리스탈이 녹아 흐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멜팅 크리스탈이라고 지었는데 이 안에 조명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불을 다 끄고 보면은 여기에는 크리스탈이 반사가 돼서 천장에 엄청 예쁜 그런 반사빛을 연출을 해주거든요. 요것도 천연 펄프 점토로 만든 거예요. 만든 다음에 제가 이렇게 반짝이 글리터 바니쉬를 발라주고 유광 바니쉬 작업을 마무리해줘서 완성된 조명 작품입니다. 그래서 얘랑 여기 밑에도 같이 이렇게 뭔가 꿀렁꿀렁 흘러넘치고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트레이도 하나 만들었어요. 예쁘지 않아요? 진짜 헤이즐랜드의 상징적인 그런 아이들이 될 것 같아. 너무 예뻐. 진짜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작품이거든요. 조금 예쁜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은데. 왜냐면 얘도 멜팅 크리스탈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런 딱 알맞은 그런 제목 없을까? 이 작품의 제목? 여러분들 아이디어 마구마구 주세요, 댓글로. 그리고 나서 또 천연 펄프 소재로 만든 것들을 제가 쭉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트레이로 만든 거고요. 이제 요런 데다가 액세서리나 뭐 보석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올려놓고 뭐 시계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거,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놓는 트레이 용도로 만들어 봤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블링 돼서 작업이 돼갖고 이런 데다가는 이렇게 반지도 껴놓을 수 있게 트레이를 만들어 봤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짜투리 남는 걸로 한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어요. 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그동안 천연 펄프 점토를 활용해서 만든 작품들이에요. 이게 가장 최근에 만든 거고 마블링 되어 있는 컵 그리고 트레이 아직 조금 덜 말라서 얘네가 다 마른 다음에 바니쉬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천연 펄프 점토라는 소재는 일반 점토랑은 완전히 달라요. 지점토 절대 아니고요. 흙 아니고요. 천연 펄프 소재로 이루어진 점토입니다. 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너무 고급스럽죠? 무슨 돌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천연 펄프 소재라는 거. 사실 얘랑 얘를 만들고 남은 재료들로 너무 아까워서 그냥 막 이렇게 만들어서
액세서리 보관함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렇게 반지도 넣을 수 있고 목걸이나 팔찌 같은 거를 이렇게 걸쳐서 현관에다가 아니면 화장대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뒀을 때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인 거예요. 엄청 돌같이 생겼죠. 근데 돌이 아니라 천연 펄프 소재라는 거. 여기도 보면은 제가 찍기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트레이를 만들어 본 거고요. 여기 보면은 자잘자잘하게 또 돌처럼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리석같이 생겼지만 펄프 소재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라데이션을 시켜서 만들어준 다음에 찍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트레이를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이 소재를 알게 된 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계속 서서 설명하니까 너무 허리가 아파서 앉아서 이 천연 펄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예전부터 흙을 다루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아했었고 무에서 유로 창조할 때 흙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냥 내가 손으로 만져지는 대로 형태가 딱딱딱딱 구현이 되니까 이만큼 좋은 소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흙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내 작품에다 응용을 해서 작품 형태를 만든다던가 그런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흙이나 뭐 세라믹이나 그런 아이들은 구워야 되거든요. 물론 자연건조 시켜서 만들어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형태를 딱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그런 아이들은 가마에 구워져서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번거로움이 너무 좀 귀찮았고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집에 가마가 없어. 그래서 그냥 자연 건조 시키면서도 내구성 강하면서 작품스럽게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또 엄청 서칭을 해봤죠. 서칭을 했더니 이런 천연 펄프 점토라는 소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점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저렴이 지점토랑 얘는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점토고요. 굉장히 내구성도 강하고 표현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좀 전에 보여드린 애들은 이게 평면적인 애들 보여드렸잖아요. 다 트레이 용도로 만든 애들을 보여드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입체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표현 영역이 굉장히 넓은 아이입니다. 아무튼 제가 진짜 찾고 찾았던 소재를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천연 펄프 점토라는 소재는 이미 외국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 그렇게 막 널리 알려지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연 펄프 점토라는 것을 한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지금 이렇게 막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윤정현 쌤이라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 천연 펄프 점토를 정말 전문적으로 진짜 딥하게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윤정현 쌤에게 가서 이 천연 펄프 점토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런 특성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작품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것을 제가 윤정현 쌤에게 배우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배울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로 제 작품을 할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정말 제대로 배워보자 해서 아예 전문가 자격증까지 따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소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윤스 워마트 천연 펄프 점토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양한 분들이 원데이 클래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도 윤정현 쌤에게 다 배우고 나가셔서 클래스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레진을 활용한 작품, 폼을 활용한 작품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제 설치 미술에 많이 다양하게 응용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소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 진행된 작업들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제 아트에 올인을 해서 살고 있어요. 앞으로 뭐 향후 뭐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이 2020년도가 굉장히 큰 의미로 크게 저한테 기억에 남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2019년도가 가장 저에게 기억에 남는 한 해긴 해요. 작년. 근데 올해가 갈아치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연도잖아요, 2020년도가. 사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안 힘들다면은 그건 거짓말이죠. 모두 다 힘든 상황인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그래도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도 많이 하고 행동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도전을 하게끔 만들어준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작년 같았으면은 제가 아트를 다시 시작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작년 같은 올해였다면은 저는 뭐 마찬가지로 뷰티 패션 유튜버로서 뷰티에 관련된 패션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이런 힘든 상황이 오면서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고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서칭해보고 많이 찾아보고 발로 뛰고 돌아다니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말 찾은 거예요. 이 아트라는 것을 다시 하면서 내 미래도 작년과 또 생각했던 저의 그런 미래에 대한 구상도 너무나도 달라지게 됐고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미래가 현실이 될 것 같거든요. 현실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2020년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로 남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10년 뒤에 2020년 진짜 힘들었거든? 정말 최악이었어. 정말 힘든데 내가 그래서 아트를 시작했던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저의 최종 목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아티스트로서의 활동 영역을 넓혀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씩 진짜 콜라보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콜라보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뷰티 패션 유튜버로서는 정말 다양하게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아티스트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제 빨리 경험을 저도 쌓아야 되고 뭘 하던 간에 경험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제 브랜드를 하겠죠. 뭔가 저의 취향이 진득하게 농도가 굉장히 찐득찐득하게 담겨있는 농축된 그런 달달한 그런 꿀단지 같은 그런 브랜드를 탄생을 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힘을 입어서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제가 하고 있는 아트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다뤄보는 영상을 만들어봤고요. 재밌으셨을런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아티스트로서의 헤이즐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저는 아티스트 헤이즐이었고요. 제 영상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과 그 옆에 있는 종 버튼, 알람 버튼까지 딱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 인스타그램 헤이즐랜드와 이즐아트 두 개 다 팔로우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그럼 마지막 인사는 헤이즐, have fun!